66세 남성의 스크리닝 엔도스코피에서 위식도 접합부가 이러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김정환 교수님, 어떤 식으로 내시경 임프레션 붙이시겠습니까? 네, 바렛 에소파구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시경만 가지고는 바렛 에소파구스를 진단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서 스페셜라이즈 인테스타인al 메타플라지아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일단 내시경 소견으로는 룰아웃 바렛 에소파구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360도 있는 건 아니고요. 이쪽 부분 텅 라이크 프로젝션 약간 있고요. 히아탈 허니아가 2cm 이하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조직 검사하면 바렛으로 확인이 되고요. 저는 이 끝에서 한 1cm 정도 아랫부분 이 정도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 조직 검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 위치에서 조직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부분 약간의 스쿼머스 에피텔리움도 좀 섞여서 나왔습니다만 컬럼나 에피텔리움, 가스트릭 글랜드 사이에 가블리셀, 즉 스페셜라이즈드 인테스타인al 메타플라지아가 있어서 숏 세그먼트 바렛은 틀림없었는데요. 숏 세그먼트 바렛이 나왔습니다. 김정환 교수님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바렛 에소파구스가 이소파지얼 아데노카르시노마의 이제 전환병변인 건 맞긴 한데, 숏 세그멘트 바렛 에소파구스는 롱 세그멘트 바렛 에소파구스에 비해서 그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워닝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PPI도 네.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네, 우리는 중요한 병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리플럭스하고 관련된 바렛 에소파구스에서 암이 발생한 바렛 에소파구스의 경과 관찰 중에 암에 발생한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한 손 안에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건 3케이스인데요. 저는 경험이 없고요. 여러 약제나 케이스, 여러 책자나 케이스 리포트에 3개까지 확인했는데요. 아마 5개 이하일 겁니다. extremely rare 중에서 레어한 질환입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환자에게 경고한다는 것은요. 환자분 집에서 병원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느냐? 이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커먼한 디지즈의 커먼한 프로블럼을 주로 다루고 레어한 디지즈의 커먼 프로블럼 정도 다룰 수 있고 커먼 디지즈의 레어 프레젠테이션 다룰 수 있거든요. 레어 디지즈 중에 레어에 대해서 환자에게 경고한다는 것은 과잉 중에 과잉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렛 에소파구스에서 아데노카르시노마 발생을 경고하는 것은 병원 오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다. 경고하는 거하고 거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한마디도 안 하고요. 조직검사 이렇게 나왔고요. 1년 전 내시경에서도 그때 하신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소견이 있었고요. 외래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추가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긴 바렛식도에 대해서는 좀 진단을 붙이지만 작은 바렛식도에 대해서는 피부과 의사가 점이 있을 때 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짧은 바렛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스크리닝 엔도스코피를 다루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디스플라지아가 있는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위식도 질환을 20년간 열심히 진료하고 케이스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자에서 바렛 에소파구스의 디스플라지아로 제가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암은 몇 번 있었습니다. ESD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디스플라지아로 진단을 고민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도 딴 나라 이야기 아닌가, 우리나라하고는 무관한 이야기 아닌가, 우리나라 교과서를 봐야지 미국 교과서를 봐가지고 생긴 불필요한 오해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증례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병입니다. 거의 없는 병입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49세 남자 환자가 합번으로 오셨습니다.
이 정도 소견이 전형적인 합본으로 오셨는데요. 김정환 교수님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뭐 전형적인 리플럭스 에소파자이티스고요. PPI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테고프라잔 썼습니다. 아, 깊게 물 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테고프라잔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빠르고 국산이고 안전하고 그래서 테고프라잔 투약하였고요. 보통은 테고프라잔 투여하면은 이제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기 때문에 팔로업 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팔로업 내시경 사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환자에서는 외부에서 시행한 첫 조직 검사에서 룰아웃 디스플라지아 이렇게 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뷰해봤는데 디스플라지아 아닌 걸로 나왔지만 그래도 처음에 외부 내시경에서 조직 검사에서 룰아웃 디스플라지아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팔로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한 달 후에 팔로업을 했는데요. 뭐 그야말로 깔끔하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제 4주 투약 전과 후 물론 위쪽 사진은 올림푸스 내시경이고요. 아래쪽도 올림푸스군요. 그래서 약간 색깔이 다르게 찍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멀티플 롱 뮤코잘 브레이크가 깔끔하게 4주 치료에서 좋아졌던 것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 강하고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게 틀림없구나 이제 제가 경험했던 드문 증례입니다. 뭐가 드무냐? 4주에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드문 내시경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 증례입니다. 30세 남성이 10일 전부터 중앙 가슴이 화끈거리고 음식이나 물 마실 때 통증이 있다. 오디노파지아가 있다. 하고 젊은 남성이 오셨고요. 내시경 소견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양쪽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런 내시경이기 때문에 후지필름 내시경인데요. 내시경에서 이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성이 오디노파지아가 있고 이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김정환 교수님 어떻게 임프레션을 붙이고 치료적 접근을 하시겠습니까? 바이럴 에소파자이티스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저런 양상이면 헐페스 쪽의 가능성이 제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직 검사에서 확인이 되면 에이사이클로비어라든가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직학적 확인이 되면은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쓰는데 면역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고 조직 검사에서 확인이 안 됐어도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심프토마틱 트리트먼트 위산 분비 차단제와 코팅 에이전트 정도 쓰고 기다려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얼서 양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또 환자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항생제 같은 드럭 때문에 생기는 히스토리가 없다면 그래도 조직 검사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직 검사는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저희 병원에는 호지필름 내시경이 없어서 개인 병원 내시경인데요. 조직 검사에서 ulcer with granulation tissue로만 나오고 헤르페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약인지는 모르지만 증상에 대한 투약 이후에 현저히 좋아졌다고 해서 오셨는데요. 김정환 교수님, 그 내시경 소견은 어쩌면 전형적인 헤르페스 소견인데 조직 검사에서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PPI 쓰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테고프라잔 쓰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K캡 쓰고 테고프라잔 쓰고 좋아지는 경우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 무슨 이식 수술이나 무슨 항암 치료를 했던 환자 아니고서는 저절로 좋아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심프토마틱 트리트먼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하여튼 저한테 오셨을 때 이런 소견이었고 이미 좋아졌다 이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2차 의견 때문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발성 식도 궤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인데 검사에서 잘 나오지 않더라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프토마틱 트리트먼트는 하겠죠. 기타 다른 식도궤양의 원인도 많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원하시면 내시경 검사를 해서 재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증상이 다 좋아졌으면 젊은 나이에 헤르페스 식도염 의심됐던 경우인데 꼭 팔로업 내시경을 해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환자가 그래도 고개를 약간 갸우뚱 하셔서 그러시면 뭐 2, 3주 후로 내시경 예약해 놓고 검사를 받고 싶으면 받으시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 내시경 예약까지 해드렸는데요. 네. 다음날 전화가 와서 내시경을 취소하시더라고요. 증상이 다 좋아졌는데 네.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내시경 검사에서는 내시경 소견이 있고 좋아졌으면은 뭐 구태여 다시 하실 필요는 없다. 몇 개 증례, 비슷한 증례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헤르페틱 에소파자이티스고요. 슈퍼피셜 얼서가 이제 롱지튜디널 방향으로 배열하다가 아래쪽에서 이제 서로 뭉치는 그런 전형적인 이게 이제 슈퍼피셜 얼서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게 애매한데 미국 사람들은 볼케이노 타입의 얼서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인데요. 좀 심한 경우도 있고 덜 심한 경우도 있는데 이 환자는 간 이식 후에 심토마틱 이제 헤르페틱 에소파자이티스가 생겼던 환자이고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뉴클레이티드 스쿼머스 셀이 보이고 진하게 보이는 것은 커드리 타입 A의 인트라 뉴클리어, 인트라 사이토플라즈믹 이제 그 인클루전 바디거든요. 뭐 요건 뭐 100% 확실한데요. 그래도 저희 병리과에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노 히스토케미칼 스테이닝을 했더니 진하게 갈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헤르페틱 에소파자이티스를 이제 진단했던 경우이고요. 간 이식 후에도 이렇게 보였는데 이 환자는 특이하게도 헤르페스와 CMV 가스트라이티스가 같이 나왔던 경우고요. 헤르페틱 에소파자이티스 중에 약 10% 부분은 이 구강에도 이렇게 헤르페스에 의한 물집이나 볼케이노 타입 얼서 등등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엔과 함께하고 있는 식도질환 내시경 아틀라스에서도 몇 번 이 증례에 다루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코멘트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가에서는 조직검사의 헤르페스 식도염 진단율이 낮고 조직검사 결과를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전형적인 증상과 내시경 소견을 가진 경우 조직검사 없이 위산분비 차단제하고 코팅 에이전트를 쓸 수도 있고 아사이클로비어 먹는 폼 있지 않습니까? 갈아사이클로비언가 하여튼간에 먹는 폼의 아사이클로비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개업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다라는 것을 옮겨서 밝혀드렸습니다.